예,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 그, 월요일은 참 나오시기가 힘드시죠, 그죠? 그또 월요일이 또 이상하게 제일 추운 것 같고, 예? 오늘도 날씨가 좀 쌀쌀하네요, 보니까. 그죠? 그래서 저 혼자만 월요일이 힘들고 그런 게 아니라 다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예요. 그죠? 뭐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저처럼 뭐 공부도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제 본업도 하고 이렇게 직장 생활 하시든지 뭐든지 다 이 첫날은 다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힘들지만은 또 이 첫날을 잘 보내야지 이제 그 다음날 그 다음날 또 잘 보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렇게 화면상으로만 이렇게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뵙지만은 그래도 작년 11월 달부터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많이. 그래서 참 열심히들 하시고 그래서 하여튼 올해는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제가 이제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뭐 이제 서두는 이제 그만하고 그다음에 그 저기 확인학습 6회요. 바로 넘어갈게요. 왜냐하면은 이제 해야 될 양도 많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냥 뭐 듬성듬성 넘어가면은 어렵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여러분들 그 실력이 쌓이질 않으세요. 뭐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조금 쉬운 부분이 있는데 조금 쉬운 부분은 그냥 교재로 이렇게 읽고 넘어가셔도 이해하시는데 뭐그 어려움이 안 계시지만은 어려운 부분은 계속적으로 설명도 들으시고 본인들이 반복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알려주질 못하거든요. 결론적으로 결국은 합격을 하셔도 다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합격을 하신 것이고 저와 같이 이렇게 이런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이제 조금 여러분들께 시행착오를 조금 줄여드리고 그 다음에 합격을 할 수 있게끔 조금 도움을 드리는 그런 정도지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다 노력하시고 하셔야만이 합격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확인학습 6회 한번 펴보세요. 그 6회 부분에 펴보시면은 이거 저 안 받으셨나요? 확인학습 6회 OX 문제 1번 볼게요. 그 등기는 물권 변동의 존속 요건이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면 물권은 상실된다. 여러분들 이 문장과 관련돼 갖고 단순히 그냥 X 이렇게 뭐 어디 부분이 틀린지는 여러분들 한 군데인 것 같아요? 두 군데인 것 같아요?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문장은 한 문장이지만은 그 틀린 부분은 이 문장 전체가 다 틀렸어요. 그래서 나누면 전반부에 보시면 등기는 물권 변동의 존속 요건이므로 여기가 일단 하나 틀렸죠. 그죠? 일단 등기는 원칙적으로 성립 요건이자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했죠. 그래서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면 이거 불법 말소의 경우죠. 그죠? 등기된 내용이 원인 없이 말소가 되면 물권은 상실된다. 등기가 한 번 돼 있으면 그 자체로서 효력을 발생했기 때문에 그 등기가 권리자의 의사 없이 불법적으로 말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권리는 소멸되지 않는다. 이래 배웠죠. 그죠? 등기의 그 형식적 유효 요건과 관련돼 갖고 그런 내용. 그래서 여기는 일단 두 가지 부분이 다 틀렸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존속 요건이 아니고 효력 발생 요건이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다 하더라도 물권은 상실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지만 다 정확한 문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와 관련된 그 페이지는 218페이지, 218페이지 1에 2 이렇게 요거다 체크를 해 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실체적 권리관계의 소멸로 인하여 무효가 된 담보 가등기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다른 채권 담보를 위하여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우리가 등기의 실체적 유효 요건과 관련돼서 무효 등기의 유용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효 등기의 유용은 판례가 원칙적으로 허용을 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두 가지 경우에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가 그 유용의 합의가 있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유용은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맞는 문장이죠. 그죠? 그래서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뿐만이 아니고 가등기, 이 가등기의 일종인 또한 담보 가등기도 마찬가지로 유용은 허용된다라는 거. 그죠? 그다음에 예외의 두 번째가 우리가 보존 등기, 즉 표제부 등기도 또한 유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그래서
교과서 페이지로는 222페이지 동글뱅이 3번 그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3번 볼까요? 건물 멸실로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신축 건물에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유효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죠. 그래서 유효하다 그랬으니까 틀리죠. 그죠? 그래서 보존 등기의 유용, 그 다음에 유용의 합의가 있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유용의 합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즉 무효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효력이 없다, 무효다, 유효가 아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3번은 X죠. 그래서 페이지로는 222페이지 동글뱅이 2번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중간생략 등기 합의하에, 우리가 중간생략 등기는 전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합의하에 최초의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하다.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의 토지의 거래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그 중간생략 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갑, 을, 병으로 이렇게 전전 매매된 경우에 갑과 을, 을과 병 모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등기를 격려해야지만이 그 등기가 유효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는 이 최초의 매도인, 최종 매수인 앞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유효하다 그랬으니까요. 한번 보실까요? 칠판을. 여러분들이 중간생략 등기는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여러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을 명의로 갑 소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매한 경우에 을이 또한 병에게 매매한 경우죠. 그죠? 전매라고 했으니까 중간생략 등기가. 근데 원칙적으로는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의 연속성의 원칙에 의해서 갑에서 을로 등기를 일단 맞춰놓은 상태에서 을이 다시 병으로 이런 식으로 등기가 맞춰져야지만이 이것은 유효한 등기라 그랬어요. 다만 이러한 중간생략 등기가 3자의 합의를 거쳐서 이미 격려된 경우에는 우리 판례가 유효하다 그랬죠. 그죠? 유효하다 그랬는데 다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만은 여기서 한 번, 이렇게 해서 한 번, 두 번이 등기가 돼야 되는 것이지 갑에서 을을 생략을 하고 최초 매도인, 최종 매수인이죠. 이렇게 막바로 된 등기는 절대적으로 무효다 그랬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와 관련돼서는. 그래서 이 부분 기억을 꼭 하시고요. 그래서 4번은 틀린 지문이 되고요. 그죠? 그래서 그 페이지 수로는 221페이지 양가로 4번에 동글뱅이 3번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에 그 등기의 명의자는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이 부분도 문장이 이렇게 있지만은 틀린 부분이 두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어디 틀리냐면 그 두 번째 줄 보세요. 전 소유자에 대해서는 맨 끝에 보시면 추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가 등기의 추정력의 범위와 관련돼 갖고 우리가 그 등기의 권리의 적법이 추정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이 적법하게 격려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적법한 등기 원인 맞죠, 그죠? 요거는 맞는데 등기 원인에 대해서도 추정이 되고 그 다음에 절차가 적법하게 격려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 다음에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이 되고 그 다음에 제3자도 이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익뿐만이 아니고 불이익도 추정이 되고 그 다음에 당사자 즉 소유권 이전 등기에 당사자 간에도 추정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전 소유자에 대해서는 추정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리는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된다라는 점. 그래서 그 페이지 수로는 225페이지 동글뱅이 2번. 그래서 전체적인 지문으로 보시면 틀리는 지문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갑의 A 부동산을 을이 매수하여 병에게 전매한 경우, 중간생략 등기죠. 전매 따랐으니까. 그 다음에 갑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병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 보실까요? 중간생략 등기가 이렇게 일단 등기의 유효성 부분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 판례는 중간생략 등기가 허용되진 않지만은 이미 격려된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죠. 그럼 등기 청구권과 관련돼서는 보실까요? 일단 계약은 갑과 을이 계약을 먼저 하나 했겠죠. 이렇게
소유권 이전 계약을 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을이 다시 병에게 넘겨주기로 하는 두 번째 계약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계약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등기 청구권과 관련돼서 첫 번째로는 3자의 합의가 있으면요. 이 갑, 을, 병이 3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막바로, 그죠? 막바로 갑에서 병으로의 중간 생략 등기도 허용이 된다 그랬어요. 판례가. 그죠? 판례가. 다만 합의가 없으면요. 3자 간의 합의가 여기 있는 경우고 없는 경우는 합의가 없기 때문에 을이 을 명의로 등기가 된 다음에 병 명의로 등기가 돼야 되죠. 그죠? 그래야지 중간에 이러한 등기가 어떠한 절차를 경료해서 이렇게 등기가 격려되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이렇게 3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 생략 등기가 허용이 되지만 만약에 3자 간의 합의가 없으면요. 어떻게 등기를 해야 되겠죠? 병은? 결론적으로는 지금 최종 매수인은 병이죠. 병이 지금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등기를 보시면 만약에 등기를 이런 상태로 지금 등기부를 보시면 누가 소유자로 돼 있는 상태죠? 갑, 을, 병. 누가 앞으로 소유자가 돼 있죠? 등기부상에는 갑으로 돼 있겠죠. 갑으로. 그죠? 소유권. 여러 가지 이제 경로를 거쳐서 소유권 이전이 현재 소유자는 갑